자, 이제 7장입니다. 7장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에서의 권리구제 시험에 잘 나오는 상입니다. 옆에는 항상 하나 나오니까 확인을 꼭 하실 중요한 상입니다. 몇 장 안 되지만 하나 꼭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에서의 권리구제 한 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박스 바로 보시면 이제 본문 보이시죠? 본문 보시면 아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딱 되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딱 되어지면 시설 결정이 되어진 토지 부지입니다. 부지는요, 이제 이 사업을, 시설 사업을 시행할 것이니까 이 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입니다. 전까지 현재 토지에 대해서 현재 있는 토지 이용사항들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들 말고 건물의 건축이라든지 공작물 설치 이것이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합니다. 제한합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죠. 사업 시행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바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원래 원칙은요, 결정 딱 되어지면 2년 안에 나오게 되어 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2년 안에. 그런데 2년 되어도 이 단계별 집행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면 간혹 또요, 이 3년 안에 시행한 사업 1단계죠. 3년 안에 시행한 사업 1단계 부지에 포함이 안 되었다랍니다. 이건요, 계획이 안 나오거나 2단계에 포함되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조금 막연하게 막막합니다. 막막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용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이용 제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이러한 상태가 딱 확인 딱 되어지면 해당 시설 부지입니다. 부지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저는 좋다. 그러면 내가 공사할 때는 다 이따가 내어놓을 테니까 공사할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하게 해달라. 그렇게 허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해요. 그러면요, 해당 도시 특광시장구는 무엇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공사할 때까지 허가되는 사항이 뭐냐? 라고 딱 보니까 첫 번째입니다. 진짜 건물 말고요, 가짜 건물이라 부르죠. 가설 건물, 임시 건물입니다. 임시로 이용한다. 가설 건축물, 이것은 허가가 해줍니다. 그래서 공사할 동안에 그 시설 부지에 대해서 임시로 가설 건물 지어서 장사하기는 해주겠다. 이런 게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공작물의 설치, 요 간판을 올려서 간판 수익 올리겠다. 나중에 철거한다겠죠. 이것도 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현재 있는 상태의 이용은 보장을 해준다. 근데 현재가 뭐냐? 건물입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우리가 신축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또 키운다. 그것도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우리가 보시면 건축행위 중에서 신축, 또 정축, 또요 개축, 또 재축, 또 이전이 있습니다. 이전. 그래서 신축과 정축은 규모가 커지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개축, 재축입니다. 있는 상태의 건물, 현 상태에 유지하죠. 규모 안 키우면서 철거해서 다시 같은 규모로 하겠다 해서 뭡니까? 개축 이거 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재해로 멸실되어서 살 집이 없다 해서 이것도 재축 이것도 하게 해줍니다. 해서 딴 거 아니고 규모가 안 커지는 같은 규모의 개축과 재축은 허가할 수 있다 해서 요 네 가지가 허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할 때는 다 철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사가 확정이 딱 되었어요. 공사한다고 확정이 딱 되었습니다. 공사가 이제 시행돼요. 그러면 시행되기 3개월 전까지 다시 원상 회복입니다. 원상 복구, 원상 이용했으니까 이제 원상 회복, 원상 복구를 해야 될 업무가 붙습니다. 안 하면 이제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있는 건물 상태였던 개축, 재축은 규모가 안 커집니다. 안 커지니까 이것은 복구 업무가 없습니다. 복구 업무가 없고요. 여기 없는 거 이용한 가설 건물에 설치한 자, 또 공작물 설치한 자에 한해서 원상 복구 업무가 있다. 요 사항이 첫 번째 보시면 왼편 밑에 있고요. 오른편까지 이어서 오른편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실철 결정 2년 안에도 시설 설치 공사가 안 되면서 단계별 집행계획 설치하지 않거나 또 1단계 부지에 포함이 안 되어진 시설 부지에 한해서 다음 박스에 있는 사항을 허가할 수 있다 해서 1, 2, 3, 4번 해서 보시면 요 내용이 딱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또 밑에입니다. 자, 공사를 하면 이제 철거 등 원상 복구 명령합니다. 3개월 전까지 하는데 이제 이 중에서 모든 것이 아니고 가설 건축물의 또 공작물의 소유자에 한해서 원상 복구 업무가 있다. 이렇게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안 하면 대신 철거해서 집행 비용을 청구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개축과 재축 한 것은 원래 있는 건물이었으니까 이것은 원상 복구 업무가 그냥 두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만 보십시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 3절 갑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2년 되어도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올 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행위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있어요. 금방 보신 것이 2년 되어도 공사를 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허가할 수 있는 사항도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갔습니다. 더 나가서 10년.
10년이 되어도 이 사업이 현재 시행되지 않고 10년 되어도 이 사업이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요, 혹시나 시행되지 않고 있으면서 또 혹시나 실시계획입니다. 이 실시계획, 이 실시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다. 시행도 안 되면서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실시계획도 작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상태이면 아주 정말 힘듭니다. 힘드니까 이때는요, 다 이 10년 돼도 시행 안 되어도요, 원래 그 땅이 농사 짓는 땅이다, 살린 땅이다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건물 짓는 땅, 지목이 됩니다. 건물 신축 부지 지목이 돼. 인 땅 주인이 큰 피해 봅니다. 그러니까 일대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 한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내 땅을 매수해달라. 이렇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 한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매수해달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요, 보시면요, 도시의 장한테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한테 청구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이 시행 단계에서 실시기는 안 나왔지만 그 전에 시행자가 결정이 되어 있다. 그럼 시행자한테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는요, 요 시설을 설치관리 업무자가 있다. 법적으로. 그러면 설치관리에 될 업무자한테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해당 도시의 장한테 청구하든지, 또는요, 시행자 있으면 시행자한테, 또 법률상에 설치관리 업무자 있다. 업무자한테도 청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만약에 설치 업무자와 관리자가 서로 다르다 할 때는요, 설치 업무자한테 우선적으로 청구를 하게 되어져 있다. 여기까지 보십니다. 자, 그런데 이건 청구권입니다. 청구한 데에도 매수해줄 의무는 없다. 청구해도 여기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응할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요, 청구하면 응할 의무는 없지만 저 매수할지 말지 여부입니다. 여부는 결정해서 통보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통보는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안에 그 여부를 통보한다 해서 매수 거부한다. 양자택일에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통보한 것이 매수한다라고 통보를 딱 했어요. 그러면요, 요 통지한 날부터 이제 2년 안에 실제 현금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수해야 됩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매수한다 해놓고 가서 또 보니까 그때 가서도 돈이 없다 등이기 때문에 매수가 지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매수가 처음부터 거절되거나 또 매수가 지연이 되는 상태가 발생이 딱 됩니다. 이때에 보시면 또다시 개발상이 허가를 받아서 일단은 토지를 이용하게 해줍니다. 해줘요. 이때 보시면 도시의 장한테 딱 받습니다. 특광시장 구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시면 허가상이 뭐냐? 그러니까 역시 이 경우도 공작물 설치하기에 허가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공작물. 또 뿐 아니고 건물의 건축, 신축을 포함한 건물의 건축, 정축 다 하게 줍니다. 건축, 신축, 정축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은요, 규모가 잘 맞아요. 3층을 대신 넘을 수가 없다. 또 건물의 그 종류 가운데에서 단독주택, 순수한 협의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무슨 공동주택, 이것은 지을 수가 없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걸린 생활시설, 뭡니까? 상가, 점포군 활용 일종의 좀 다 하게 할 수가 있다랍니다. 이거 하게 해줘요. 그런데 이 중에 포함된 것 중에서 단안로다, 단란 조정과 안마 시설수와 노래 연판과 그 다음에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이것은 허가하지 못한다. 이거 제외한 기타 일종의 좀 권리생활시설, 상가군과 그 다음에 단독주택, 이것들에 한해서 허가 내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수할 때도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니까, 원래 원칙은요, 현금을 한다. 현금 매수 이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어떠할 때는요, 도시군계 시설, 정권, 종이, 시설 채권, 이것을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다랍니다. 채권 지급은 말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업무자일 때만 가능하다. 합니다. 또 돈 대신 종이 주니까 이것은요, 원하는 자한테만 이것을 줄 수가 있다가 원칙인데, 근데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강제로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 지급. 이것은 뭐냐 하니까요, 그 매수 대금이 어떠한 경우에도 3천만 원까지는 현금을 지급해 줍니다. 해주는데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그 토지가 뭐냐? 비업무용. 법인 사업자의 비업무용 확보한 토지, 이거나 또는요, 살지 않고 토지를 매입한 부재부동산 토지 일대에는요,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조합은 강제 채권 지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딱 나옵니다. 나와요. 요 채권은 말입니다. 10년 채권의 상환, 조건 상환기한. 이것은요,
10년 범위 안에서 발행하는 그 지방 조례에서 상세한 상환 조건을 정한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이 파트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만 보신 이 사항이 지금 아주 잘 나오니까 그 사항이 지금 책에 있는 바로 왼편에 있는 이 부분부터 오른편까지 쭉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요 큰 틀 한 페이지, 한 장 반이죠. 이거 참 시험이 잘 뜨니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금방 설명한 요 틀대로 읽어보시면 딱 책의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보시면 하나 더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이 딱 되어지면요, 이렇게 매수 청구 말고도 이제 해당 그 지방 의회와 지방장들이 알아서 또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요겁니다. 저 찍을게요. 자, 역시입니다. 역시. 자, 역시 딱 보시면 10년이요, 10년 되어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습니다. 또는요, 10년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 필요가 없게 확인이 딱 되어진 어떤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되어도 시행되지 않거나 필요 없게 되어진 상승이 보인다. 그겁니다. 이때요, 요 시설 결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해서 결정한 것은요, 이건 못합니다. 이건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 결정한 시설을 제외하고 기타 지방에서 결정한 것 중에서 10년 되어도 시행되지 않고 있거나 또는요, 필요 없다 하긴 딱 되어진 시설이 있다 할 때는요, 요 시설이 있는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 지방장. 그래서 요 시설 있는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공수는 요 결정을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해당 특광시군에 있는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에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해서 그 단계별 집행계획과 요 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보고합니다. 그러면요, 요 보고받은 이제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는요, 90일 안에 지방의회 내부에서 결정해서 해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해제할 것을 권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의회에서 해제하자 이렇게 권고 서면이 들어왔으면요, 지방의회는요, 들어오면 요 때부터 1년 안에 해제 결정, 해제를 하기 위한 다시 도시군관리계에 결정을 해야 된다. 결정에 의무가 딱 붙습니다. 붙어요. 1년입니다, 1년. 또는요,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존치하자 소명하고 싶으면요, 6개월 안에 해라. 이렇게 딱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요 해제 신청이 들어갔을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절차 봅니다. 보시면 1년 안에 특별시와 광역시는요, 직접 1년 안에 특별시장이 본인이 해제 결정을 다 해야 됩니다. 1년 안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당 시장 군수는 본인들이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해제 입안해가지고요,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을 하게 돼 있다. 결정 신청입니다. 도한테 결정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도지사는요, 최초 해제 권고 들어온 날부터 1년이 아니고 도에서 신청받아서 해제할 때는요,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보시면요, 지금 해제 권고를 해가지고 1번에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일 때 지방에 보고한다라는 상의 보고서가 쭉 나와 있죠. 설치 필요성이 없거나 10년 되도 시행 안 될 때 이 두 경우에 보고를 한다. 지방장이 부터리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딱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항들, 그 밑에부터 2번부터 오른편 이어서 보시면 박스 안에 기억, 니은, 디가 또 2번 다 보시면 이 절차가 쭉 나와 있고요. 그만 했던 또 해제 권고를 조사받으면 90일 내에 하게 되어 있다. 그거 들어오면 1년 안에 해제 결정한다. 밑에 또 3번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설명한 요 틀대로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살이 책을 읽으면서 잘 하지 않고 이렇게 판서 통해서 설명하고 나서 짚어주는 잘도 하기 때문에 제 강의가 훨씬 더 빠르고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시고 그만 보신 내용들 이렇게 제가 판서한 저 내용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고 이제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가보세요.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이제 권리구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20년 되어도 이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결정이와 뭐가 관계없습니다. 안 되고 있으면 20년 되는 그 다음날에
갔어야 이 시설 결정이 된 것이 전부 다 신료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신료 되어지면 신료 해제 나오면 또 따로 고시는 또 따로 하더라도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큰 4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도시공개 시설 부지 예수의 권리 구제란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참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들 확인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이 파트는 시험에 한 문제 꼭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오른편 가십니다. 가시면 이제 개발 행위허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기로 결정이 되어진 토지 이용 사업들, 도시군 관리계획 집행 사업들인데 이 사업 딱 보시면요,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설사업으로 두 번째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정비 사업이 있는데 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시군 계획 사업 이것이 아닌 기타 토지 이용 행위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다. 일체다. 해당 그 토지 이용 계획에 맞는지 부합되는지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말고 기타 모든 토지 이용 행위를 일체 토지 개발 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이것이 허가받는 과정 절차가 또 나오죠. 이것은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